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석입니다. 자, 오늘도 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이고 4시 반쯤 지나고 있고요. 자, 우리 팩트론 오늘 주가는 별다른 변동성은 없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이제 리튬의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루였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제 개인 채널, 우리 채널 여기 게스트 탭이 있어요. 게시물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펩트론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흐름은 또 이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재미가 없지만 빠지진 않아요. 빠지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의미가 좀 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8에서 9월이었죠. 7월 달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8에서 9월이야.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9월일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9월 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8월 달에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각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가 좀 중요하냐 핵심을 짚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8월, 9월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에 일라이 릴리가 컨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구용이죠. 오포글리플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앞으로 주가 이제 릴리를 좀 같이 보는 게 왜 그런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이 릴리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리고 릴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전부 오늘 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펩트론의 주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만의 이제 관점들, 이런 거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공감을 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은 현재 상황은 기존 주주분들, 기존 주주분들의 뭔가 그냥 종목이고, 기존 주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끌고 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너무 올랐어요. 둘 다 맞지만 너무 올랐으니까 둘 다 이제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 올라서 지금은 하기가 겁난다죠, 겁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겁이 난다. 평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너무 올랐기도 했는데 이 오른 게 이미 선반영이다.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뜻은 반영이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 이미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인 거죠. 관점인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만큼 많이 올리기도 했고. 자, 그러면은 이게 둘 중에 어떤 쪽에 더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봐도 우리 제 구독자, 시청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9월 10일 날 44,000원 여기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근데 그러면은 여기 뭐 500%, 400%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을 텐데 뭘 어떻게 되든 말든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뭐 종목이다. 기존 주주들이나 끌고 가는 거지.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을 뭐 바라보고 지금 이걸 기회를 본다? 이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자,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고가라는 것을 달성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았고, 다시 갔고, 잡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때도 똑같았고, 이때도 똑같았고, 이때도 늘 똑같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하지만 요게 요렇게 올라갔다 해서 제가 요 구간에는 매수하라는 말을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는 그 말 못한다. 예,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죠. 난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라는 말 못합니다. 심지어 신규 매수 똑같아요, 지금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 잡았던 게 언제죠? 여기에 여기 6월 4일이랑 심지어 하한가 간 날, 그리고 6월 30일이 있습니다. 6월 5일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가, 자, 6월 4일이 있고 여기 그동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잡자. 6월 4일이에요. 6월 5일은 60일선 기준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6월 30일도 보여드려야겠죠. 자,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6월 여기 6월 30일쯤에 써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보고 누르시면 돼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펩트론 전혀 문제 없다. 회장염 잡고 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얘네가 많이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은 저는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 관점이란 사람이래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상승이 끝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뭐예요? 대응은 하자. 그래서 제 관점은 아까 1번 맞습니다. 이해해요. 공감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하셔라? 아니죠. 관망이에요. 재미가 없을 거다, 주가가 당분간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하락을 이제 눌림이 있으면은 이때와 같은 이런 공포의 형태로 기회가 올지 아닐지 몰라요. 네, 모르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눌린 건가? 이게 눌린 건가? 싶을 때 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눌린 건가? 싶을 때 사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잡아가지고 수익 보고, 공포 때 잘 알고 있으니까 잡았고, 지금 뭐 100% 이상 수익 보고 있고, 그죠? 그럼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은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점인 분들 좀 많으시던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유한양행. 그러니까 1번 관점이든 2번 관점이든 뭐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더 갈 거야, 무조건 가, 무조건 가, 안 떨어져. 3번 관점이든 다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저렇게 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 확률이 좀 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대응을 지금 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무조건 이 관점이에요, 저는. 그죠? 무조건 이 관점. 확률 싸움을 웬만하면 저는 안 하는 거죠. 도박을 하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게 유한 양행. 그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날이었고요.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8월 20일 날 찾아보시면은 뉴스 기사가 있을 텐데, 이때가 유한양의 결과가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뉴스 기사에서는, 자, 개미들 이제는 뉴스에 매도해, 이게 나왔어요. 왜 그래요? 원래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올랐고, 그 다음에 얘네가 상승을 한 다음에도 이런 특정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긍정적인 결과야 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는 게 맞는데, 이때는
많은 개미들이 당한 거죠. 그 전에 다른 종목으로라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 뉴스가 나왔네. 근데 오히려 떨어졌네. 다음 날 가다가 눌러버리네.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8월 21일 여기 16%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억지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미들 뉴스에 매도해. 왜요?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고. 뉴스 떠가지고 좋아 보이네. 사야겠다. 사니까 조금 가다 떨어지는. 내가 알면 너도 알고 나도 알면은 이미 끝난 거다. 이거. 이 개념으로 매도를 한 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미들이 털렸어 라고 하니까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나 이제 안 당한다. 이거 선반영이잖아. 끝났잖아. 이거였어요. 이거였어. 그러면은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다른 애들, 뭐 올릭스 뭐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릭스 얘네들도 결과 이제 일라이릴리 기술이전 결과 나오고 간 거잖아요, 점상을. 그러면은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라이릴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알테오젠보다 더 계약 규모가 더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민용 리포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김선아 하나증권이죠. 리포트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긍정적인 결과야. 우리가 기대를 하던 그 결과야. 그러면 아까 유한양행처럼 몇 번의 흔들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결국은 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쵸? 하지만 저는 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늘 뭐라고 하죠 제가? 늘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너무 중요할수록 너무 비중을 많이 실었을록 그때 흔들리죠 쉽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막 1,000만 원을 벌고 있어. 근데 오늘은 뭐 10% 떨어졌어. 뭐 6% 떨어졌어. 아씨 이거 먹었으면은 내가 이제 뭐 10% 떨어졌어? 100만 원 날라갔네? 막 이게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비중을 들어갔을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최근에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언가를 하시려면은 매도를 하셔라. 매도. 매수 아니다. 할 거면 매도.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10에서 25%. 왜? 일라이 릴리의 컨콜도 있고 MSCI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일라이 릴리의 주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실적 발표였다. 근데 좋았다. 하지만 떨어졌다. 공급 부족. 떨어지지 않았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오르든 내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는 쉽지가 않고 근데 떨어지든 말든 뭐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변동성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변동성이. 그럼 이런 변동성이 릴리한테 나왔어. 그럼 우리 펩트론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하자? 할 수 있으면 그냥 매도를 하셔라. 왜? 조금만. 하지만 이제 릴리는 우리 펩트론은요.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막상. 그냥 한다면은 매도. 한다면은 매도. 1차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처럼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선반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매도하기 잘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조금이라도 해놓기 잘했다. 매도 맞아요. 세상에 100%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설마 이게 안 됐어. 실패야.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뭐예요? 미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 매도하기 잘했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 봤을 땐 딱 봐도 이런 애들 어때요? 대응의 난이도가 이미 올라가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신규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만 잡으면은 좀 더 먹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좀 쉽지 않겠죠. 기존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보다는 그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근데 그래도 기회가 오게 된다. 그럼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고, 근데 제가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시작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그리고 펩트론은 저는 더 간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릴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무래도 제 영상을 기존에도 많이 봐주셨던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펩트론 영상, 여러분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찍은 영상만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500개가 되겠네요.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 왔고요. 이 펩트론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는 게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골라 보시면 돼요. 교환사채 당연한 거죠. 근데 제 2공장 1산단에 있는 1, 2공장 그리고 2산단에 있는 3공장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드렸었고, 그리고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암젠 얘기를. 암젠인데 이거 이번에 이제 ADA에서 암젠이 이제 임상 3상 이걸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요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 요거를 보시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폭이 좀 넓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이 릴리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술력에 의해서 잡히고 있다. 그래서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릴리가 더 이상의 여유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서둘러야겠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가 카무루스랑 계약을 했어요. 플로이드 크리스탈. 그거 해가지고 플로이드 크리스탈 스마트 대포 우리가 막 비교를 해봤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 릴리도 우리 스마트 대포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그러면은 얘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따라잡히고 있고 경쟁이고, 이거를 얘네가 일라이 릴리가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1등을 가지고 있지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며 독점을 할 거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얘네가 궁극적으로는 1년제형 1개월이 아니라 미래에는 약간 비만 예방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절대 프로이드 크리스탈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 예, 안 됩니다. 애초에 밀려요. 여기서 끝났어 이미.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스마트 대포가 얘네들의 유일한 선택지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목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혈중 농도가 적정하게 이 약이 투여가 됐을 경우에 살이 빠지는 이 효과가 이렇게 여기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우하향, 지금은 이제 우하향이에요. 하여튼 이런 걸 이제 목표 용량이라고 하는데, 목표 용량까지 가기 전 우리 몸의 적응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근데 그게 뭐 6개월, 5개월 이런 식인 건데, 그동안은 살이 잘 안 빠집니다가 이제 안내로 나가는 거예요. 아쉽죠. 최대한 빨리 빠졌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부작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의견이겠죠. 그럼 요게 되면은 고객을 다 뺏긴다는 소리인데, 지금 암젠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2개월이에요, 2개월. 심지어 1개월짜리 제형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쓰니까 비만이 조금 빠진 다음에, 살이 빠진 다음에 유지 상태인 사람들, 유지 여터라고 얘기를 하죠. 비만 유지 상태인 경우에는 한 번 약을 투약을 한 다음에 2개월 동안이나 약효가 지속이 되네 까지 간 거예요. 발표를 한 겁니다. 벌써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프글리프론, 자,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크냐? 기존에 7대 3이었어요. 7대 3.
7이 주사고요. 3이 경구용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전에 시간이 몇 달 전이긴 하죠. 오포글리프론 나오고 뭐 다른 비만 치료제 회사에서 경구용 약 나왔다. 뭐 D&D 파마텍이 가고 펩트론 다 갖다 버려라. 그때가 여긴가 싶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긴가? 하여튼 여기 거야 아마. 이슈가 막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비만 점유율, 그러니까 이 비만 시장 점유율 1:1은 7대 3으로 보고 이거 예전에 뭐 8대 2까지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경구용 약의 비만 이 비율을 점유율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좀 더 이걸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뭔가 기술력이 별로 안 좋았다. 살 빠지는 효과가 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비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스마트 대포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릴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겠네. 그죠? 지금 얘네 되게 불안불안하겠네. 맞아요. 외통수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비만 치료 시장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삐끗하게 되면은 노보노처럼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1등 하면은 미친 듯이 돈을 쓰더러 모으는 거예요. 다들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릴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에 위기. 위기예요. 그러면은 이 릴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펩트론밖에 없어요. 펩트론이랑 해야지만 1개월짜리 제형 이렇게 가야지만 제가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하나증권 김선아 그 리포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매주 주사를 맞는 것과 혹은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사기 그게 하나에 10,000원이라고만 쳐봐도 1년에 3조를 아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투약되는 절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어야지만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부작용 비율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절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려면은 일주일 제형이 좋을까, 1개월 제형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우하향이라 그랬죠. 일주일짜리 그래프를 제가 예시로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주일짜리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약을 넣고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우하향 다시 약을 넣어 쭉 우하향 이런 그래프란 말이죠. 근데 1개월짜리 제형이야. 심지어 다른 애들도 아니고 우리의 스마트 대포야. 스마트 대포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1개월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약이 천천히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몸에 살짝 퍼지고 그죠?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진 거를 올리는 혈중 농도를 올리는 이때의 투약의 절대 용량이 어떤 것이 더 클 것인가? 일주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용량도 더 많이 필요하고 주사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부작용도 더 확률이 높아. 여기로 가는 게 무조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스마트 대포는요. 타이트레이션 그 기간을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릴리는 다시 한 번 더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임상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1상, 3상 이런 거를 서둘러야지만
근데 이제 지금 딱 사이즈를 보면은 일라의 릴리도 막 이제 막 공장 폐기하면서까지도 매각하면서까지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비만 치료제 생산에 그냥 아예 거의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우리 이제 펩트론도 GMP 채용 공고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예전에 제가 7월 5일이죠. 그때 이미 미리 이때 루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톱이 까맣고 자, 이때도 루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 이전 계약 9월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3분기. 근데 그런 가운데 여기 최호일 대표가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은 자, 언제 나오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우리 팩트 7, 8, 9개월 안에 9월 안에 결과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그죠? 전 9월을 생각을 8, 9월? 그죠? 9월. 9월이다. 전 9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인증 좀 잠깐 할게요. 그러면은 자, 루프원 얘기를 계속 하죠. 루프원, 그죠? 그리고 7월 달이란 소리예요. 7월 달에. 7월 달에 루프원에 대한 무언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그죠? 7월 5일 날 미리 루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9월 달 기술 이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게 맞게 되면은 우리의 대응은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100점짜리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또 우리 유한양행처럼 그때 맞춰서 또 대응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든 뭐 아니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든 우리가 기회가 오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 거는 매 한 가지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는 뭐 빔선화 리포트 얘기를 하지만 우리 펩트론의 매출이 2030년 기준 3에서 5조 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거 뭐 싸죠, 싸. 그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소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더보기 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놨고 필요하신 분들 계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도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분석,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